이곳은 나이 들어가는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 사색입니다. 저녁 설거지를 끝낸 싱크대 앞에서 사람은 가끔 하루보다 더 오래된 질문과 마주칩니다. 올해 72이 된 A씨는 저녁 7시쯤 전기밥솥 보온 버튼을 누르고 습관처럼 밥그릇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인데 매일 멈칫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맞은편 빈 의자 앞에 혼자 앉으면 그 말들이 이상하리만큼 얇게 느껴집니다. 된장국 김이 천천히 식어가는 동안 A씨 마음에 남는 건 위로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남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누구도 그 질문에는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68빈 B씨는 정형외과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쥔 채 벽에 걸린 모니터에 뜬 자기 무릎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나이 들면 다 이렇다고 했고 자녀는 전화로 수술을 서두르지 말자고 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병원 문을 나서는 B씨 마음에 더 크게 남는 건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약해지는 이 몸으로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예전에는 아프면 낫는 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픈 뒤에 내가 더 걱정입니다. 버스 창밖으로 겨울 플라타너스 가지만 흔들리고 손에 든 약봉지는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75인 C씨는 저녁 반찬통을 정리하다가 가족 카카오톡방에 올라온 손주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예쁘다 한마디는 남겼지만 그 아래로 더 쓰려던 말은 지웠습니다. 괜히 긴 글을 보내면 읽는 사람이 불편할까 싶어서입니다. 언제부턴가 가족에게 말을 건네는데도 눈치가 생겼습니다. 전화가 줄어드는 밤마다 서운함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조용히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를 위해 그렇게 애쓰며 살았던 걸까? 서운함보다 그 질문이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71인 D씨는 새벽 예배를 다녀온 날이면 현관에 신발을 벗어두고도 한동안 거실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 오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평생 미안했던 동생 얼굴을 떠올리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단히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한 거실에서 D씨는 위로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묻게 됩니다. 왜 어떤 문제는 끝내 혼자 생각해야만 하는 걸까? 위로를 들었는데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답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질문이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그 위로가 거짓이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로는 닿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빨리 안심되는 말보다 늦게라도 납득이 되는 생각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 곁에 조금 머물러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살았고 인간의 마음이 왜 쉽게 편안해지지 않는지를 평생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듣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조금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진짜를 말해주는 사람 앞에서 괜히 안심이 되는 것처럼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가 부족할 때 고통을 느끼고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곧 권태를 느낀다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가 반복해서 짚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걸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는데 그 기쁨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 경험.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녀가 곁에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던 착각. 퇴직 전에는 쉬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막상 매일이 쉬는 날이 되고 나니 하루가 이상하게 길어진 경험.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개인의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로를 받아도 마음 한쪽이 허전한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하나의 답으로 오래 머물지 못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의지와 두려움을 통과해서 해석한다고. 같은 책에서 그가 표상이라는 말로 풀어낸 생각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한 줄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남은 시간 전체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그냥 바쁜 일상의 한 조각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잊혀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과민한 반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깥의 작은 사건이 안쪽의 깊은 질문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사건이 그냥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작은 일 하나가 삶 전체의 의미를 건드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바깥에서 일어난 일만 보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안의 구조를 함께 보라고 말합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왜 유독 나를 흔드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조금 다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종교에 대해서도 생각한 사람입니다. 불옥과 보유에서 그는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종교가 많은 사람에게 삶을 견디게 해주는 형이상학이라면 철학은 견디기 어려운 진실도 직접 생각하게 하는 길이라고. 이 말은 종교를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종교는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의 큰 이야기 안에 붙들어줍니다. 그 힘은 분명히 있고 그 덕에 밤을 넘긴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다만 철학은 그 흔들림의 바닥에서 결국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각자 생각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건넨 확신은 잠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상실은, 내 후회는 결국 내가 통과해야 합니다. 철학이 대신 봉합해주지 않기 때문에 때로 더 오래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과의 시간을 견딘 사람만이 아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답을 빌려 넘긴 밤과 내 질문을 안고 버틴 밤은 무게가 다릅니다. 철학이 더 깊게 느껴지는 까닭은 더 친절해서가 아니라 그 질문을 누구 대신 끝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남의 답과 자기 생각을 구별하게 된다고. 그가 고독과 사유에 대해 남긴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텔레비전도 끄고 전화기도 내려놓으면 집안이 아주 고요해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 정막이 처음엔 그저 쓸쓸합니다. 그런데 그 고요를 피하지 않고 잠시 머물러 보면 낮 동안은 들리지 않던 것이 비로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오래전부터 웅얼거리고 있던 질문, 남이 대신 답해줄 수 없는 생각의 결. 쇼펜하우어는 그 시간을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정신이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혼자인 저녁이 단지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질문이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냉정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를 달래주지 않습니다. 대신 달래지지 않는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아주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께 몇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답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가만히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이런 질문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니까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바로 답해준 말보다 오히려 오래 남아 나중에야 다시 생각하게 된 말이 있으셨나요? 그때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야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게 된 경험. 빠른 위로보다 느린 이해가 더 깊이 남았던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어떤 마음은 위로를 듣고도 가라앉지 않고 이해받을 때에야 비로소 조금 조용해집니다. 당신은 마음이 힘들 때 빨리 안심되는 설명을 더 찾으십니까? 아니면 늦더라도 납득이 되는 생각을 더 찾으십니까? 젊을 때는 빠른 답이 좋은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빠르기만 한 답이 오히려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답을 모를 때보다 너무 빨리 답을 받았을 때 더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녁 식탁 앞에서 전화를 끊고 난 뒤에 당신에게 정말 남는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날의 하루를 견디게 해준 말이었습니까? 세상의 정답보다 내 삶에 닿는 한마디가 더 절실해지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다는 것은 확신이 늘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쉽게 고개 끄덕이지 않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젊을 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지금은 더 이상 넘길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쁘게 살 때는 미처 꺼내볼 틈이 없었던 질문이 고요한 저녁에 불쑥 찾아오는 겁니다. 서른에는 몰랐는데 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붙잡히는 물음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관계의 서운함이나 몸의 약해짐 앞에서
남의 대답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줘도 괜찮지 않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채 그냥 혼자 삼킨 밤이 있으셨는지요? 어떤 밤에는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솔직합니다. 때로는 해답 하나보다 끝내 피하지 않은 질문 하나가 삶을 더 오래 붙잡아 줍니다. 가족이 바라는 모습, 세상이 말하는 모범, 내가 끝내 지키고 싶은 기준. 당신은 그 셋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오래 기대어 살아오셨나요? 돌이켜보면 남의 기준으로 버틴 시간은 성실했지만 내 기준으로 버틴 시간은 비록 서툴렀어도 더 나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누군가 대신 생각해 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삶이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흔들리면서도 끝내 자기 질문을 놓지 않는 일입니까? 어느 쪽이든 틀린 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한 번이라도 직접 물어본 사람의 눈빛은 조금 다릅니다. 당신이 오늘 밤 다시 조용히 붙들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질문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녁 식탁 앞에서 잠들기 전 천장을 보며 문득 스치는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 한 문장이 오늘 밤에 당신을 가장 정직하게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질문만으로 밤을 건너기에는 사람 마음이 너무 오래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니체의 말이 나직하게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를 오래 읽은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삶의 구조를 냉정하게 보여줬다면 니체는 그 냉정함을 통과한 뒤에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설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의 말은 뜨겁지 않습니다. 힘내라고 등을 떠밀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미 서 있는 당신의 자리를 가리켜 보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고통에 자기만의 의미를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조금 달라진다고. 우상의 황혼에서 그가 삶의 이유에 대해 말한 대목과 닿아 있는 생각입니다. 니체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아픈 것이고 잃으면 잃은 것입니다. 다만 그는 고통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삶보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묻는 삶을 더 중시했습니다. 니체는 의미가 밖에서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의미는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나직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책임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존엄이 생겨납니다. 아프면서도 내 삶의 뜻을 자기 힘으로 붙드는 사람에게는 어떤 위로보다 단단한 것이 남습니다. 니체에게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 사람을 보라 해서 그가 자기 삶을 돌아보며 꺼낸 말입니다. 이것은 운명을 좋아하라는 구호가 아닙니다. 좋았던 시절만을 그리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 되돌릴 수 없는 실수, 끝내 말하지 못한 미안함까지 그 전부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노년의 회복은 과거를 지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가 전부 내 것이었다고 인정할 때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후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회까지 포함한 내 생을 통째로 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밝은 낙관이 아닙니다. 잔잔한 품위에 가깝습니다. 내 삶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이것이 내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힘. 니체는 그것을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긍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긍정은 아픔을 모른 채 웃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알고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주어진 답에만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선택한 기준으로 사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즐거운 학문에서 그가 반복해서 이야기한 자기 형성의 사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두의 기준은 점점 덜 중요해집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모양, 자녀가 기대하는 부모의 역할, 주위가 권하는 노후의 방식. 그런 것들이 여전히 곁에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물음이 자랍니다. 무엇이 정답인가 보다 나는 무엇을 끝까지 소중히 여길 것인가. 니체는 이 선택의 주체성을 인간의 성숙으로 보았습니다. 남이 옳다고 한 길을 따르는 것도 삶이지만 내가 옳다고 느끼는 길을 고요히 걷는 것도 삶입니다. 어쩌면 이 나이에 비로소 남의 지도 없이 내 발로 걷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 질문을 쉽게 내려놓지 않는 일, 그것이 이 나이의 사유가 깊어지는 방식입니다.
니체에게는 영혼회귀라는 사유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삶을 다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오늘을 정직하게 대하는 것. 즐거운 학문에서 그가 던진 이 물음은 완벽하게 살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거짓 없이 대했는지를 묻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짓고 잠시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그 하루를 내가 나답게 보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간에는 그런 정직함이 큰 위로보다 더 깊은 평안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시간을 나답게 쓰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렇게 보낸 하루가 한 사람의 생을 고요히 완성해 갑니다. 쇼펜하우어가 왜 마음이 풀리지 않는지를 보여줬다면 니체는 풀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을 예쁘게 포장하지 않으면서도 그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니체가 말한 회복이고 이 나이에 가능한 가장 고요한 존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의 하루도 이미 그 존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빨리 안심되는 말 대신 천천히 납득되는 생각 곁에 머물러 보았습니다. 쉬운 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나이가 되면 쉬운 답으로는 닿지 않는 마음의 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빨리 안심되는 말은 그날 밤을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이해되는 생각은 다음 날의 나를 조금 다르게 앉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누군가 건네준 위로로 넘긴 밤도 있었고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는 질문을 혼자 안고 뜬 눈으로 보낸 밤도 있었습니다. 그 두 종류의 밤이 모두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빌린 위로도 고마웠고 혼자 견딘 질문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상실이 아프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 후회와 상실까지 포함한 것이 당신의 생입니다. 그 생을 서둘러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깔끔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늘 밤을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정답을 모른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쉬운 정답에 기대지 않겠다는 고요한 결심일 수 있으니까요. 그 결심 안에 이 나이만이 가질 수 있는 품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누군가의 기준으로 채점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도 자기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당신은 여전히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다시 설거지를 마친 싱크대 앞에 서더라도 오늘의 질문은 어제와 조금 다른 빛깔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때 다시 꺼내보셔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밤에도 그 다음 밤에도 이 시간은 고요히 함께 생각하는 자리로 이어져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며 누가 준 답보다 혼자 붙들었던 질문이 더 오래 남았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한켠에 잠시 머물렀다면 표시 하나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들이 가끔 필요할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져 있겠습니다. 이곳은 마음사색이었습니다.